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 바빠지고 있는데요. 대선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세대 교체 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출마를 결심을 언제 하셨나요? 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고민을 막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일기 뒤져보니까 작년 1월 달에 그러면 나서보자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을 굳혔고요. 작년 1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1년에는 마음 굳히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할 일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입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죠? 두 번째요. 두 번. 예. 박용진이 정치를 시작한 건 2000년 28살, 이제 29살 이때 될 때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한 걸로부터 따져도 20년이 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슴속에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 바꿔보자. 그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다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학생운동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운동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직업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 면허증과 같은 자리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이고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댐, 거대한 저수지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듯이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 가져왔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바꿔야 할 분야가 한국 사회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뜻밖으로 정치죠. 정치다. 격렬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마찬가지고요. 또 외교, 외교는 아닙니다. 그 문화, 스포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BTS, 손흥민. 그리고 경제 분야도 이제 80년대생들 임원들이 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만 너무 낡고 지쳐 있고요. 역동성이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만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진영 논리에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인 정치에서부터 어떤 변화, 역동성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자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이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존경하고 주목하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만 만델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 그 나이가 좀 70 넘어서 그렇죠. 그 지도자의 그 기회를 얻었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분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의 3대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정하죠. 그렇죠. 행정 권력은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입법부, 정치만이 오늘 무슨 일을 결정하면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네요. 아무런 룰도 또 아무런 틀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아노미 혼돈 상태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고 혼란을 정리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미래를 위한 일인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저조하고 적습니다. 이미 프랑스 마크롱 그리고 우리 캐나다 총리, 뉴질랜드 총리, 이 핀란드 총리 다 30대들이 이끌어가면서도 나라를 잘 끌어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청년 세대들이 왜 청년들이 안 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정치 분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을 정당이 하고 기성 세대들이 해야 되는데요. 예. 박용진의 도전 그리고 박용진의 이 개척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 정치는 남의 공을 비추고 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발광하는 거거든요. 빛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경제로 얘기하면 창업자의 정신인데요. 예. 개척자,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박용진의 오늘 이 모습이 저 사람이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백이 있어, 개파도 없잖아. 이렇게들 얘기하시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일어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일어섰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죠. 박용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치 분야 개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그 영국에서는 수요일 날 12시부터 의회에서 영국 총리가 야당 대표하고 1대1 질문응답을 합니다. 예. 예, 이른바 PMQ라고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리 막 침 튀기고 하면 하죠. 예. 퀘스천 타임인데 예. 그렇죠. 침 튀기고 야유하고 조소하고 막 이래요. 예, 난리 그럼에도 나요.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 뭐 던지면 맞을 정도이죠. 예. 근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국회 와서 일문일답에 응한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최경영 기자가 예. 기사를 쓰는데 예. 며칠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3명을 야밤에 청와대로 초청해서 예. 해물탕에 소주 한 잔 같이 했다더라. 예. 그러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던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둘 다 만취해서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정 소화하는데 애를 먹었다더라. 예. 뭐 이런 특종이네. 얘기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선출된 왕의 위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헌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법의 개정 없이도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요. 젊은 대통령 뽑아놨더니 옛날하고 똑같더라.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젊은 대통령 뽑아놨더니 야 그래도 정치 하나는 시원시원하게 하고 속 편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잘 대화한다. 그리고 문제를 따박따박 해결해 나간다.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한국 정치가 아직도 권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국 정치가 아직도 권위적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변해야 되고요. 예. 너무 답답하고요. 국민들 만성 소화불량 걸리게 하는 정치 그만하고 예. 속 시원하게 그 문제 해결형 정치로 갈등 조장형 말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현안을 근데 이제 답답한 정치 현안을 질문을 해볼게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최 기자님께서 예. 물으시면서 약간 예. 안 믿긴다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지금 판세가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악재가 겹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고 여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시선도 싸늘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박영선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박영선 후보 정말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대도시들 베를린 그다음에 런던 이런 곳에서 함부르크 이런 곳에서 어떤 대도시의 변화가 시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되자마자 LH 사건이 터져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악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8글자 아니겠습니까? 예. 일벌백계 일벌백계. 하고 발본색원 발본색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건 이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좀 빠져라. 조사단에서 예, 국토부는 아예 왜냐하면 빠져라. 예. LH뿐만 아니라 국토부조차도 그리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리고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 그 조사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실무적 협조를 하시되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괜히 나중에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냐. 예. 물조사 물감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합동조사단에서 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몇 명을 다 찾아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 동원과 그 조사단의 뭐 폭넓은 조사가 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명 거래, 예. 다 차명 보유 그리고 직계 좀비속이 예. 아닌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렇죠.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찾겠냐? 자금 중심, 땅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좀 그런 비판들, 제안들 잘 받아들이면서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 생길 것 같고 예. 이후에 제도 개선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방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검사가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수본에 네. 예. 이 더불어서 감사원 감사도 같이 병행하는 방안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그걸 된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그렇습니다. 투입해야죠. 예.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다 투입해도 되고요. 얼룩 고양이도 지금 투입을 해야 될 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감사원도 투입해서 예. 그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쥐 잡는데 모든 고양이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변창흠 장관 경질련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까? 공식적으로까지는 아직 아닌데요. 아니지만 변창흠 장관조차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냐. 예.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책임을 아마 이렇게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야권은 이번이 이제 기회다라고 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고요.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도 구성을 해서 이것도 좀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야당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이게 원래 그 야당이 예. 불난 집에 호떡 구워 먹으려고 하는 심보들이 있어요. 국민들 가슴엔 예.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노에 자기들 예. 떡고물이 어디 있나 예. 호떡은 어떻게 구워 먹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 너무 그러지만 마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래돼 온 어떤 그 관료 사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재산 신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투기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알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 공직자로서 역할하는 자는 적어도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걸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신분을 보장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분들까지 다 확대하는 그래서 그 재산상의 그 변동 상황을 신고하도록 만들고 예. 그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개정안을 그럼 발의를 하시겠네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예. 있습니까? 이거는 좀 진즉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네. 재산 공개를 사실 번지수를 적어놓지 않거나 동호수를 적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후보 할 때는 중앙선관위에 그게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되시고 난 다음에는 관보에 게재될 때는 그거를 특히 이제 다선 의원분들은 쏙쏙 빼버리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보고 중앙인사위에서 야 저기도 안 하는데 우리도 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지금 직원이랄지 동호수를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디테일한 탐사 보도를 하셨던 예. 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더 강력하게 신고하고 강력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최근에 그 재산 변동이 있으면 재산 변동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늘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저는 뭐 저기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왜 이 마이너스 통장인지를 근거를 밝히라고 이번에는 하더라 국회에서.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통장에 한 3천만 원 있으신데 이건 예. 뭡니까? 예. 월급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거 저 누구한테 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출받은 겁니다. 이런 예. 거 상세히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직자는. 예.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를 말리고 싶다. 네. 예. 깡패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치 행보가. 예.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까? 깡패 얘기는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이 하셨던 말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 훌륭하신 말씀이다 하고 저 지지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 이전에 정치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너무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계세요. 정황들이 좀 나오죠. 네. 예. 게다가 국가의 수사기관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대검 현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준비된 퍼포먼스구나 이런 생각했고 대구 방문한 것도 저는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사표를 내면 조용히 인사권자에게 사표 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굵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명언이. 아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렇다고 친다면 수사권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정치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 수사를 지휘했었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었냐. 예. 저는 이거 언젠가 만나면 반드시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수직 상승해서 지지도가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를 앞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법부는 사법 권력은 뭐 하는 거냐? 과거의 일을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있는 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잘할 말이 뭐겠습니까? 다 잡아들여라. 엄벌에 처리해라. 예. 뭐 법대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디테일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시하시고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 문제에서 수시가 맞아요? 정시가 맞아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 뭔가 예.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예. 1번과의 문제는 어떻게 푸실 겁니까? 예. 징용공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동안의 약속은 뭐고 우리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미국을 택할 거예요? 중국을 택할 거예요? 그런 준비는 하고 계세요? 경제 문제에서 증세입니까? 감세입니까? 재난지원금은 몇 퍼센트까지 어디까지 나눠주는 것이 맞고 선별이 맞아요? 보편이 맞아요? 이런 않아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계실 거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전 행보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예. 애매모호한 태도, 추상적인 말 표현, 그리고 새 인물이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새 정치 얘기 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침묵하고 기자들은 더 피하게 될 거고.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최강 시사 자리에 예.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예.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저 장담합니다. 한 시간이 그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아니 제가 예. 수사와 관련해서 한 시간 예. 얘기하면 저는 5분 만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박용진이 미래고 윤석열은 과거구나. 예. 박용진은 정치 분야에서 미래를 담당하는 정치 분야에서 계속 20년 넘게 해왔고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를 담당하는 사법 분야에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거 확 드러날걸요. 누가 미래고 누가 과거인지 1시간이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서 삼성물산 합병 회계부정 의혹 관련해서 재판이 내일 재개되네요.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꽤 길게 갈 것 같죠. 꽤 여러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대한민국 검찰이 올린 큰 성과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었던 삼성 총수의 일가의 불법 탈법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혹을 정확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끌어올린 거, 예. 세상에 드러낸 거. 이제는 삼성 총수도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보여준 게 정말 그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